영어 암기 말고 이해하라. 3대령 영어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할 부분은 품사와 문장 성분입니다. 여러분은 품사와 문장 성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하는컨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이 품사와 문장 성분입니다. 먼저 예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ter the glass every day. 수능 94학년도 40번 출제 지문이고요. Fathers often side with their sons. 97학년도 46번 지문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water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side 어떻게 해석할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자, 이걸 위주로 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와 문장 성분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봤던 예문인데요. 자, according to your instruction, I water the grass every day. 자, 수능 94년 40번 지문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I water the grass every day 주목하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위에부터 해석하면 당신의 지시에 따라서 나는 날마다 풀에 water 했습니다. 자,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동사로 해석을 한 겁니다. 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예문 잠깐 보면요. Can I have a drink?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러분 보통 드링크는 마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로 쓰는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a drink 하면 마시는 것, 음료수가 되겠죠. 자, 이처럼 영어는 항상 명사, 동사 이렇게 자유자재로 품사가 가능하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봤던 두 번째 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지문으로 완전한 문장을 지금 넣었습니다. For instance, a mother's good counsel cannot work on her son, and fathers often side with their sons.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어머니의 좋은 counsel, 상담은 cannot work,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할 수 없습니다. on her son, 아들에 있어서요. 그리고 fathers, 아버지들은 often 종종 side with their sons, 그들의 아들들과 side 합니다. 자, side가 동사이기 때문에 방금 한국말로 해석할 때 side 합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side는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side는 어떤 면 이런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 신체에서 side라면 옆구리가 바로 side가 되겠습니다. 동사로 쓰면은 옆에 있다, 어떤 면이 되다 이런 말이 되겠어서 자, 여기 있는 지문을 해석하자면요. 아버지는 종종 side, 같은 편이 되어버립니다. 한 편에 있게 됩니다. 그들의 아들들과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side가 명사로 쓰는 경우 수능에도 또 나왔는데요. In India, for example, some coins have square sides. 이렇게 있습니다. 인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동전들은 네모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이 보통 동그라는데 여기서는 square sides, 네모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두 가지 지문들, 즉 water the glass하고 side with their sons를 보고 water the glass를 외워야 됩니까? 물을 주다. 그리고 side their sons 하면 아이들과 같은 편이 되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많은 문장의 해석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water가 반드시 물을 주다 이렇게 쓰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 밑에 있는 예문 두 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ter at the food 하면은 나는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보고 water 했습니다. 이 말은 군침이 돌았습니다를 water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밑에는 I water the dishes 하면은 자, dishes 하면은 접시들 이런 말인데요. wash the dishes 하면 우리는 접시를 닦습니다. 설거지합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water 쓰면은 그 접시들을 물로 닦았습니다. 혹은 물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품사와 문장 성분에 관한 거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못하고 영어를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사를 동사로, 동사를 명사로 혹은 형용사를 명사로, 형용사도 동사로 해석하는 것, 그거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게 무한하냐? 무한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경우들을 쭉 파가면은 대강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겠다라는 언어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모국어를 볼 때 그런 언어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품사와 문장 성분을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더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품사는 홀로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품사에 이 사를 기준으로 해서 명사, 동사, 부사, 전치사 이렇게 뒤에 사가 붙는 게 바로 품사입니다. 자, 문장 성분은 문장 내에서 특정 단어가 담당하는 역할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을 얘기할 때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수식어 하나 더 붙이면 보어 또 하나 더 붙이면 독립어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말이죠. 자, 이런 것들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우리는 주어 어떤 설명을 할 때요. 주어 다음에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실은 여기 혼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문장 성분을 얘기할 때는 서술어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 서술어가 상당 부분 거의 모든 품사가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포함해서 결국 덧달린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서술어야 되는데 그거 동사와 서술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혼동했던 이유입니다. 자, 품사와 문장 성분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영어에 잘할 수 있냐 없냐는 거의 여기서 판결이 납니다. 50% 이상이. 자, 여러분이 공부할 때 품사가 아닌 문장 성분 위주로 공부를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어장 같은 경우도 단어를 외우고 단어장을 외웠는데 왜 글을 가면 해석이 안 될까요? 여러분은 단어장을 외울 때 품사로 거의 그 단어에 홀로 독립적으로 쓰는 단어를 공부하신 겁니다. 글에 들어가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라는 해석을 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홀로 독립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 단어들과 같이 섞여서 쓰는 문장 성분, 즉 글읽기에 가서는 여러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단어장 공부는 모르는 단어, 아는 단어 그것만 체크하는 수준에서 내버려 두고 글을 많이 읽어라. 그렇게 강추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하실 때도 한국어 국어사전 외웠다고 해서 한국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문장 성분, 수많은 문장을 보고 읽고 듣기 했기 때문에 잘한 거지 낱낱의 단어를 외운다고 해서 잘한 것은 아니다. 꼭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좀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 신체를 구분할 때 우리는 뼈, 살, 피, 털, 그리고 피부 이렇게 고유적인 독립적인 고유 성분 그대로 구분하는 것이 품사라면 머리, 손, 발, 다리 등 하는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문장 성분이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문장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 간혹가다 독립어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이 5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문장을 읽을 수 있고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 성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영어는 단어의 형태를 바꾸지 않고 품사의 전환이 자유롭습니다. 아까 방금 보셨지만 water라는 게 우리는 물하고 물을 주다. 이렇게 해서 품사의 전환, 품사 자체가 벌써 다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형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즉 문장 성분과 문장에서의 품사는 단어 위치로 결정됩니다. 영어는 위치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쓰이는데 즉 두 번째 명사 자리에 놓이면 명사로 쓰이고요. 동사 자리에 놓으면 동사로 쓰입니다. 주어 동사를 그래서 혼동하지 말고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 각 품사의 근본 의미는 똑같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근본 의미가 똑같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water, 아까 water glass 이렇게 했는데 자, 풀에 물을 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이란 뜻은 변함이 없지만 명사건 동사건 품사가 문장 성분에서 바뀌어서 쓰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라. 근본 의미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드링크가 마시다, 드링크 하면 음료수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 반드시 품사를 의식하면서 여러분이 외우는 습관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eas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한테 물으면 easy 뜻이 뭡니까? 하면은 쉽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원래 외울 때는 여러분 쉬운이라고 형용사형으로 외워줘야 됩니다. argument도 마찬가지입니다. argument는 논쟁이라는 혹은 말다툼이라는 명사인데 어떤 학생들은 논쟁하다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의미는 비슷할 것 같지만 막상 문장에서 글이 왔을 때는 문장 성분으로 전환해서 해석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argument는 ment가 명사이기 때문에 논쟁 혹은 말다툼 명사로 외워줘야 됩니다. win도 마찬가지입니다. win이 승리하다는 주로 동사로 쓰입니다. 혹은 획득하다 이 두 가지 의미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떤 학생들은 win을 승리라고 외우니까 간단하게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려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win을 품사를 붙여서 외우지 않는 경우에 영어 독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단어 외울 때 반드시 품사를 의식하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단어 위치가 문장 성분과 내용을 결정하는 기본 문형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pen the market과 the open market 이렇게 됐는데요. open the market은 시장을 열다 이런 식으로 open이 동사로 쓰였습니다. the open market 할 때는 열려진 시장 이렇게 해서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대로 그 품사 단어는 open이란 말은 똑같이 열려진, 열다 근본적인 뜻은 똑같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단어 문장 내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품사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open이라는 그냥 한 단어만 있다면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형용사도 열린 동사는 닫힌 이런 뜻입니다. 그게 형용사를 쓰는지 동사를 쓰는지 한 단어만 있다면 모릅니다. 그래서 문장과 같이 왔을 때 뒤에 있는 여러 단어가 같이 쓰였을 때 그런 걸 빨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e left his hometown forever 이 문장하고요. 세 번째 문장 he's good at his left hand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forever 영원히 live의 과거형으로 떠나다 동사로 쓰였습니다. he's good at 그는 잘합니다. 그의 left hand 왼손에서 잘합니다. 왼손잡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left가 왼쪽 명사 혹은 형사로 쓸 수가 있겠죠. 자, some women don't like to wear glasses for their looks 이렇게 됐는데요. 자, 어떤 여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wear glasses 안경을 쓰는 것을요. for their looks 자, look은 여러분 보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look at 혹은 보다 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쓰는데요. 자, 여기서 품사는 명사로 썼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문장에서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자, look이 보다 혹은 뭐뭐처럼 보이다니까 명사로는 용모 혹은 보임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용모 때문에 안경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자, the house faces the south 혹은 the house faces toward the south 이렇게 했습니다. 자, face란 말은 얼굴인데요. 여기서는 얼굴인데 동사로 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위치에 따라서요. the house가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가 서술어가 쓰인 것이죠. 영어에서 맨 앞에 나온 명사는 주로 주어로 쓰이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는 동사로 쓰입니다. 서술어로 쓰입니다. 자, face는 실은 여러분이 동사로 쓰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얼굴이란 말 말고도 직면하다, 대면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집은 남쪽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말입니다. 자, 동사를 썼지만 대면하다라는 뜻이 별개로 쓰인 게 아니라 얼굴이란 뜻과 당연히 연관됐습니다. 근본적인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죠. face는 원래 얼굴인데요. 여러분 얼굴이 향하는 쪽이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은 남쪽을 향합니다. 우리말로 적합한 해석은 그 집은 남향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she faced a lot of difficulties in her childhood. 자, 그녀는 마주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그녀의 유년 시절에요. 이렇게 했는데 대면했습니다. 직면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외우는 건 아니고 이해를 통해서 그렇게 도달해야 된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 특히나 이 faced는
동사인지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게 앞에 있는 명사 그 다음에 쓴 단어가 주로 동사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뒤에 어미가 바뀌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이는 거 동사라는 거 눈에 확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문장이요. In many countries, overcrowded cities face a major problem. 자, 많은 나라에서 overcrowded cities, 사람이 넘쳐난 도시들이, 과밀한 도시들이 face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큰 문제들이요, 커다란 문제를요, 이런 말이고요. The e-business industry is faced with the labor shortage. 이렇게 됐습니다. 자, face가 직면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face 다음에 명사 해가지고 외울 수도 있겠죠. 뭐뭐서 직면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동형으로 되거나 문장이 복잡하게 꼬이게 되거나 했을 때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지만 쉽게 해석할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전자산업 사업은 faced 직면하고 있습니다. 직면되고 있습니다. labor shortage 노동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단어의 위치가 문장 성분과 내용을 결정한다. 기본 두 번째 보도록 하면요. 이번엔 fir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시지 여러분이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영어적인 감각을 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문들을 실어봤습니다. 자, fire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Fire is hot 하면은 불은 뜨겁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이요. The big fire took place yesterday. 자, take place는 발생하다 이런 말인데 자, 여기서 a big fire에서 어에다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fire는 원래 불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습니다. 크기도 가늠할 수 없지만 어가 붙으면은 이게 하나의 화재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불하고 화재 여러분들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The general commanded fire 이렇게 했습니다. 자, general은 장군이라는 말인데요. command는 명령하다. 그래서 장군이 명령했습니다. fire.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군이 명령했는데 불이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발사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fire는 발사하다는 뜻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동사로 발사하다 혹은 발사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옛날 총불 보시면 아주 옛날 총불 불을 붙여서 총을 발사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fire는 발사하다는 뜻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The North Korea announced that they would fire missile 이렇게 됐네요. 자,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미사일을 fire 하겠다고 불을 붙이겠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불을 발사하겠다고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he was fired because of his carelessness. 자, 그 사람은 fire가 불이라면 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주의함 때문이에요. 이렇게 했는데요. 자, fire가 불이고 동사로 쓰면 불을 붙이다, 불을 발사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은 사람을 발사했다의 말은 직장에서 그 사람을 해고하는 걸 보고 fir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해고되었습니다. 그의 부주의함 때문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예시고 불을 붙이다 뜻 당연히 fire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품사와 문장 성분을 배우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